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그리스를 둘러싼 이슈가 낙관론으로 기울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시 미국으로 쏠리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디데이는 9월 혹은 12월입니다. 미국의 FOMC 회의는 이번 달에 28일과 29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7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네요. 간밤 미국 증시는 그리스 불안감을 벗고 상승했고 또 유럽 증시도 2%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사흘째 올라서 고점을 더 높여 나갑니다. 코스피는 2100선. 코스닥은 760선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 화장품 섹터 그리고 그동안 정말 부진했었던 조선주가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급등했는데요. 이렇게 주도주 섹터와 또 부진했었던 낙폭 과대주가 동시에 오르면서 호전된 투자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또 어떤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지 시장 흐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그동안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리스 이슈가 서서히 희석돼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는 다시금 상승 랠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시기 적절하게 이 지수 레벨대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2100선 부근에서 흐름 보여줍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또 새롭게 연고점 경신 랠리를 다시금 재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가보시죠.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2100선이라는 이 의미 있는 라인대 위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21% 상승, 2102.33포인트 구간 지나갑니다. 우선은 이번 주 들어서 장대 양봉 두 차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은 조금은 좀 아쉽죠. 현재 상황 보시면 초록색 라인 위로 올라섰습니다. 거의 한 달 만의 일인 것 같은데요. 초록색 라인 60일 이동평균선 회복됐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기 전에 분봉 보시죠. 전일 종가보다 상승 출발입니다. 그리고 개장한 이후에 2108포인트까지 올랐었는데요. 오늘 장중의 변동폭 아직까지 9시 구간 유가증권 시장은 크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2100선 부근에서의 횡보세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도 그랬어요. 개장하고 나서 9시 구간에는 좀 눈치를 보다가 이후에 위쪽으로 확실하게 좀 방향을 잡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고 방향성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시면 현재 외국인이 장초반 매도하다가 현재는 제한적인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34억은 유입되고 있고요. 지금 개인 쪽에서 한 24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기관 쪽에서 28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 현재는 개인의 매수 그리고 기관 쪽의 매도로 좀 압축이 되고요. 외국인의 포지션은 조금 더 좀 지켜보시면서 따라가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체크하겠습니다. 지수가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만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도 오늘은 다수 희비가 엇갈립니다. 우선 강한 업종 보시면은요. 이제는 너무나도 좀 당연합니다. 의학 업종이 가장 크게 오르는 게 상당히 좀 굉장히 오래된 흐름 같습니다. 오늘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5%대 상승 흐름입니다. 상승률 상위 업종 거의 터줏대감이죠. 이어서 종이 목재, 음식료품, 서비스, 화학 순으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요, 곡물 가격이 상당히 좀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던지 그리고 또 혹은 비가 내리는 곳은 굉장히 좀 집중 호우가 나타나면서 곡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파 가격이 거의 2배까지 좀 육박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곡물가 급등, 음식료주들 어제 크게 밀려났는데 오늘장 반등 나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되겠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다소 부진한 쪽, 운송 장비 쪽 좋지가 못합니다. 어제는 조선주들, 대형 조선주들이 힘을 내면서 자동차 쪽의 부진을 좀 상쇄시켜주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힘이 모자라네요. 1% 정도의 약세 흐름이고요. 운수창고는 장중에 좀 등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금융순으로 0.5% 안팎의 제한적인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밀려나는 업종군이 있기는 있는데요. 크게 좀 충격을 받기보다는 다소 좀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포착됩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가 오랜만에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아래쪽으로 빠졌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이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원유 재고가 좀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원유 재고가 늘었답니다. 이에 따라 WTI가 4.2%나 뒷걸음질 쳤고요. 정유주들 그리고 여행 항공주들의 움직임 좀 연동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유주 3인방 보겠습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4% 정도 밀려난 것 대비로는 그래도 좀 잘 버티죠. 1% 안팎의 제한적인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간밤에 나온 국제유가의 하락은 악재가 되지만 2분기 대표적인 실적 호전주로 꼽히는 정유주들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낙폭을 어느 정도 좀 상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행과 항공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쭉 보시면 티웨이 홀딩스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권 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번 국제유가 흐름뿐만 아니라 메리스 부분이 진정됐다라는 증권사의 레포트도 나오면서 서서히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행주 가운데서는 모두 투어가 탄력이 좋습니다. 4%대 상승 시세 보여주고 있네요. 두 번째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이제 8일 남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건데요. 이 다음 주 10일에 선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종목들 기대감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호텔신라 오늘도 연속적인 시세가 나옵니다. 현재 4.62%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산업 쪽은 탄력은 약간은 좀 호텔신라에는 미치지는 못하죠. 그리고 SK네트워크스도 얼마 전 증권사에서 사업자 선정이 유력하다라는 증권사 레포트 나왔는데요. 그래도 시내 면세점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호텔신라가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다는 점 주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의도 특징주는요. 어제 상당한 이슈를 내놓았던 삼성중공업입니다. 대규모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어제 셀사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 3척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저께 노르웨이의 또 스타토일사와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서 겹경사를 이뤘습니다. 그럼 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와 함께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결국 답은 해양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25,000원으로 유지합니다. 그러면 호주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호주 브로즈 FLNG 47억 달러의 부분 계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LNG 수요에도 초점을 맞췄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셀서로부터 호주 브로즈 LNG 프로젝트에 투입될 FLNG 3척을 수주했습니다. 5조 2천억 원은 이 하부 설비 계약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더불어 6월 30일에 그저께죠. 노르웨이 스타토일사로부터 해상 플랫폼 2기를 11억 달러에 수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컨테이너선 위주로 상선 수주 50억 달러의 달성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하면 올해 최소 100억 달러의 수주 달성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그럼 브로즈는 우드사이드가 31.3%, 또 쉘이 27%의 지분을 보유해 추진하는 초대형 FLNG인데요. 우드사이드는 2020년까지 LNG 거래는 연평균 7% 증가하고 또 이 중 70%를 아시아 수요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LNG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동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질 좋은 수주 더 있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25,000원으로 유지합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해양발 수주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수주는 풍년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수주는 주가의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이번 주에 이렇게 수주를 인식한 2건의 해양 생산 설비 이외에도 하반기에 해양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할 거라 봤습니다. 네, 드러난 프로젝트들로는 이 체브론의 어본, 또 ENI의 코랄 LNG, 임팩스의 또 아바디 FLNG 등이 있는데요. 쉘과의 또 다른 장기 공급 계약건으로 반잠수식 생산 설비의 하부 구조물을 공급하게 될 1호기 수주도 가시화되는 양상입니다.
FLNG 수주는 내년에 상부 구조물까지 이어서 또 성장성 회복을 이끌 전망인데요. 추가적인 수주들을 확인하면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입니다. LNG FPSO 세척 수주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6,100원으로 유지합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연이은 대규모 수주다라고 봤고요. 홀드로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 그림 확인해 보겠죠. 연이은 수주로 동사의 연간 누계 수주액은 86.8억 달러로 우리 연간 수주 추정치의 90%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이 2016년에는 PBR이 0.7배로 역사적 저점의 수준에 이를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낮은 밸류에이션과 최근 수주 모멘텀 회복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이 동종 업체 대비 높은 유가에 대한 익스포저랑 또 2015년의 마진 회복 지연으로 인한 주가 약화를 감안하면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 2.33% 증가한 19,700원, 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3일째입니다. 상승 흐름이 나오고요. 상당히 에너지도 좋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면서 오늘도 연고점 새로 썼습니다. 현재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오르네요. 0.95%의 상승이고요. 767.93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네요. 7월 2일로 또 연고점이 바뀌었습니다. 768.01포인트. 현재 수준이 연고점이네요. 계속해서 좀 기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장 갭상승으로 좀 출발이 돼서 장중의 변동폭, 장중의 상승폭 확대는 좀 제한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서서히 위쪽으로 좀 뻗어 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770선도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 수급은 지금 기관 쪽에서는 좀 관망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의 좀 대결 구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은요, 0점에 거의 기관 쪽은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거의 이 데칼코만이죠. 0을 기준으로 접어놓으면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 쪽에서 사고 있습니다. 200억 원 정도 되고요. 외국인에서는 23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관망세를 나타내나 싶은 개인 쪽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죠. 현재는 50억 원 정도 매수 유입시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매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특징주 체크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제약바이오를 빼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 급등세는 연일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CMG제약이 오늘도 20%나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슈넬생명과학도 최근에 연속적으로 오르는 종목이죠. 20%대 상승, 고려제약도 비슷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두 자릿수 상승 탄력 20% 안팎으로 오른 종목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공통점을 보니까 슈냉생명과학하고 이 고려제약 쪽에서 있었습니다. 지분 구조 때문에 오늘 좀 강세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슈냉생명과학부터 보시면은 이 바이오시밀러 쪽 뉴스가 있는데 사실은 이 회사에서 개발한 거는 아니고요. 이 에이프로젠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세계 판권 계약 체결 요 소식이 지금 최근에 강세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이라는 또 다른 회사가 있는데요. 비상장사입니다. 이 회사가 슈넬생명과학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슈넬생명과학도 이 회사의 지분을 약 6%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연일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제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집중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유념해 보시면서 매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려제약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자체적인 뉴스보다는요 좀 재료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고려제약 쪽에서 좀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역시나 비상장사고요.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랍니다. 그런데 비보존의 지분 약 3%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분이 3% 정도면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하면서 현재 20% 정도의 급등하는 흐름 오늘 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되겠습니다. 에스텍파마도 연속적으로 시세 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한미사이언스. 사실 오늘 한미약품은 그다지 좀 탄력이 지금 보니까 3% 정도 되네요. 한미사이언스가 훨씬 더 좋은데요. 사실 지난 상반기에도 그랬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거든요. 연초 대비 8배 올랐습니다. 오늘 장도 상당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제약주들 양호한 흐름 현재 시세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 좀 종목들의 재료들을 좀 묶어보니까 자금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동안 좀 부진한 재무구조 때문에 많이 좀 몸살을 앓았다면 이제 자금, 이 숨통이 트이는지 이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쭉 보시면은 IDS 이 종목은 2거래일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했습니다. 우성 INC도 전환사채 발행했고요. 젠백스도 마찬가지고 휴바이로는 아직 발행 안 했는데 발행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CB 전환사채 쪽 소식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OCI는 자금과 관련된 이슈기는 한데 약간은 좀 다릅니다. 전환사채 쪽이 아니고요. 미국 쪽의 자회사 OCI 리소스가 있는데 이 부분 지분 매각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답변이 회사 측에서 나온 게 맞죠. 지분 매각 검토 중인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 없다. 회사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긍정적인 해석이 나타나면서 현재 주가 흐름 OCI 오랜만에 10만 원권 위로 다시금 올라섰습니다. 12%대 급등 중입니다. 선물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9월물입니다. 현재 지수 상황입니다. 지수 흐름은 256.2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0.16%의 제한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물 쪽 수급도 보시죠. 개인 쪽의 물량은 900계약 정도 매수 우위고요. 기관 쪽에서 700계약 정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관망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 박상정이었습니다.